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감정일 것입니다. 일본의 폭주가 기어이 선을 넘었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그 입에서 나온 망언을 똑똑히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가 지켜보는 공식 석상에서 독도를 두고 국제법상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거짓 역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는 방위백서에 무려 21년째 독도를 일본 땅이라 표기하며 세뇌 교육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형식적으로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의례적인 대응에만 그쳤습니다. 일본은 콧방귀도 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도발의 무기력한 이 패턴, 이제는 지긋지긋하지 않으십니까? 오죽하면 주변국들이 먼저 나섭니다. 중국 외교부조차 일본의 이번 행태를 두고 악성 언행이라며 맹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이는 일본의 노골적인 영토 야욕이 동북아 전체의 평화를 위협하고 주변국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단순히 항의하고 규탄하는 것만으로 저들의 폭주를 멈출 수 있을까요? 일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형식적인 우리의 항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꺼내들지 않은 하지만 가장 명백한 역사라는 칼날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독도 문제에 있어서 늘 수비수였습니다. 방어만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들이 없는 역사를 날조해 멀쩡한 우리 땅 독도를 탐낸다면 우리는 역사 속에 잠들어 있던 명백한 진실을 꺼내 저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줘야 합니다. 우리가 대마도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순간 일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맞불 작전이 아닙니다. 잊혀진 우리의 권리를 되찾는 정당한 역사전쟁의 서막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왜 대마도가 우리 땅인지 움직일 수 없는 팩트로 폭격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리적 증거입니다. 지도를 펼쳐보십시오. 대마도는 부산에서 불과 49.5km 떨어져 있습니다. 맑은 날이면 부산에서 육안으로도 훤히 보입니다. 옛날 우리 조상들은 대마도를 앞마당처럼 여겼습니다. 반면 일본 본토인 규슈까지는 어떻습니까? 무려 132km입니다. 부산보다 3배 가까이 멉니다. 지리적으로 대마도는 명백히 한반도 생활권이자 문화권이었습니다. 조류를 타고 배가 흘러가도 일본보다는 한반도에 먼저 닿는 곳, 그곳이 바로 대마도입니다. 둘째, 역사적 증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종대왕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세종실록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마도라는 섬은 경상도의 계림에 예속해 본래 우리 땅이란 것이 문적에 실려 있어 분명하다. 들으셨습니까? 본래 우리 땅이라고 했습니다. 왜구들이 살 곳이 없어 흘러들어와 살게 해주었더니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대마도주는 조선 조정에 들어와 스스로를 신하라고 칭했습니다. 이에 조선의 왕은 그에게 관직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어떤 독립국의 수장이 다른 나라 왕에게 벼슬을 받습니까? 인사권을 쥔 나라가 주인입니까? 인사명령을 받는 쪽이 주인입니까? 게다가 대마도는 쌀이 거의 나지 않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조선의 쌀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조선은 대마도 사람들을 굶주린 자식처럼 여겨 쌀을 내려주며 먹여 살렸습니다. 밥줄을 쥐고 있었던 나라가 어디입니까? 바로 조선입니다. 이는 대마도가 조선의 행정구역 안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셋째, 지도 속 진실입니다. 조선시대 공식 지도인 팔도총도를 보십시오. 대마도가 어디 있습니까? 일본 쪽이 아니라 우리 경상도 육지에 바짝 붙어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스스로 만든 지도조차 대마도를 조선 땅이라 했습니다. 1785년 일본 실학자가 제작한 삼국접양지도를 보십시오. 여기서 대마도는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칠해져 있고 그 옆에 조선의 것이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자기네 조상들이 만든 지도조차 부정하면서 없는 역사를 날조해 독도를 탐내는 저들의 행태. 기가 차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 강력한 역사적 권리를 잊고 사는 동안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불법적으로 대마도를 강탈해 갔습니다. 하지만 해방 이후 우리는 이 문제를 매듭지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이승만 건국 대통령이 첫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대마도 반환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땅이었으나 일본이 강제로 점거한 것이다라며 반환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당시 패전국 일본은 이 발언에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2차 대전 종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는 대마도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국제사회조차 대마도를 온전한 일본 땅으로 보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우리는 정신이 없었고 그 틈을 타 일본은 대마도를 슬쩍 자신들의 영토로 굳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작물 취득입니다. 도둑질한 물건을 장무라비가 샀다고 해서 그게 정당한 소유가 됩니까? 대마도는 국제법적 절차상 하자가 있는 강탈된 영토이므로 우리는 즉시 반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마도 영유권 주장이라는 역사적 칼날을 뽑아들어야 할 때입니다. 독도가 너네 땅이라고? 그럼 우린 대마도 접수한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